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험실에서 현장 수질 관리를 위해서 어떠한 작업들을 해왔는지 하고 있는 걸 붙였고요. 보시다시피 우리가 비가 오게 되면 우수고, 사실은 그 도시의 그 하천으로 들어오는 콘크리트 박스들을 많이 보실 텐데, 옛날에 존재했던 조그만 실개천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평상시에 물을 퍼보게 되면은 비교적 깨끗합니다. 근데 비가 오게 되면은 이렇게 시커멓게 되고, 한동안 이렇게 이제 더러운 물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모니터링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이 더러운 물들이 앞에 한 3시간 내지 5시간 정도 유지가 되고, 그 이후는 이렇게 깨끗한 물로 돌아가는 걸 또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의 그 관평천이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 대청호가 여기 있고요. 금강이 이런 식으로 흘러서 서해로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럴 때 갑천이라는 물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갑천은 이쪽에 대전천하고, 그다음에 유등천하고, 그다음에 갑천하고 세 개가 합해서 여기 지금 대전 MBC 쪽에 삼천동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쪽에서 만나서 갑천 금강으로 들어가는 하천입니다. 여기에 대덕 테크노밸리라는 동네가 있고, 거기에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비가 오게 되면 이런 오염 물질들이 표면에 있는 것들이 전부 쓸려서 하천으로 들어가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오는가, 그리고 어떻게 변하는가를 측정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측정을 진작 했었어야 되죠. 근데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측정을 일단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또 이제 예측을 한번 하고 싶다, 컴퓨터에서. 그러면 이걸 이제 지형을 좀 미리 전자지도를 얻어서 집어넣고 우리가 고민을 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이 작은 유역에 대해서 지금 작업을 했고요. 이거 지난번 보여드렸네요. 그래서 모니터링 시스템 2번에 거쳐서 저희들이 완성한 거 말씀드린 거고, 그러니까 내부가 이렇게 생겼고요. 이것은 현장에서 지금 지금 초음파 수위계인데, 여기까지 그 계속 지속적으로 음파를 내면서 요 수위를 재게 됩니다. 수위를 잰다는 결국은 이쪽에 있는 수위를 잰다는 거고, 이런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유량을 지속적으로 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어디까지나 식이고 나름대로 프로그램이니까 실제로와 맞는지 우리가 실측하고 비교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을 했는데 비교적 잘 맞는다 확인을 해서 이렇게 써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저런 초음파 수기를 쓰게 되면은 믿을 만한 유량 자료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정했다, 캘리브레이션 했다.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격을 할 때 영점 조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아까 보여드린 내용과 비슷한데, 이렇게 수질이 굉장히 치솟는 걸 볼 수가 있고, 다른 시기에 저희들이 이건 2016년 상황, 2015년 상황에서 우리가 모델링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좀 초기에 나오는 강우를 좀 처리를 하고 싶다. 근데 지금 빗물이라고 하는 건 양적으로 워낙 많고, 그리고 이것을 어디서 동력을 제대로 끌어올 수도 없어요. 전기도 문제고, 약품 처리를 했을 때도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아요. 약품 자체를 공급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로 인해서 나름대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가 상당히 우려되기 때문에, 여기서 적용한 나름대로 원칙이 무동력 무약품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침강을 한번 시켜보자.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 지금 높이가 거의 한 3m 정도 되는 이 아크릴 컬럼인데, 색깔이 좀 이게 진하고 뭐 덜 진하고 뭐 약간 비교적 맑고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현장에다가 이렇게 컬럼들을 설치를 해갖고 비가 올 때 1샘플, 2샘플, 3샘플 이런 식으로 해서 모아서 이 중간중간에 이제 시간별로 샘플들을 이렇게 채취하면서 어떻게 이제 시간별로 침강 효과가 있는가, 과연 그리고 이 침강이라는 무동력 무약품의 침강이 오염물질 제거하는데 영향이 있는가를 우리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지금 근데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샘플을 1, 2, 3을 했다 한들 사실 비가 올 때 우리가 어디가 1이고 어디가 2고 어디가 3인지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그렇잖아요. 내가 3번 하겠다. 그래서 통을 3번
채우겠다. 근데 이것이 다행히 이런 피크를 잡을 때가 있지만 피크도 못 잡고 여기서 서둘러다가 진짜 비 올 때는 아무것도 못하는 일도 사실 생기고요. 이것이 이런 경우는 상당히 양호한 경우입니다만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 번 해서 맞추는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어쨌든 여기는 실패할 확률이 컸겠고요. 나머지는 그런 대로 샘플을 잘 모을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이런 발견들도 콜럼버스의 달걀 같은 얘기지만 중요한 거고 앞으로 이런 발전에 분명한 밑거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굉장히 복잡한 얘기인데 뭐 여러 가지 세틀링 침강에 대한 실험을 했는데 이 결론을 얘기하면은 이 침강 잘 된답니다. 잘 되고 특별히 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굉장히 단순하고 그렇지만 아주 도움이 되는 결론을 얻었어요.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농도가 높던 것이 농도가 낮은 게 이렇게 줄어든다. 라는 거고. 재밌는 거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서 우리가 샘플링 한 게 있고 여기서 샘플링 한 게 있고 샘플링 한 게 있고 까만색, 빨간색, 파란색을 봤을 때 서로 농도가 이게 높고 그 다음 높고 그 다음 높은 걸 알 수 있죠. 당연히 제일 처음 우리가 더러운 거는 높고 중간 지점에 이제 어느 정도 씻겨 나온 건 덜 더럽고 그리고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좀 더 이게 오염물질이 제거된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애초에 농도가 작지만 어쨌든 그런 특성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다 제거되는 TSS 같은 경우 상당히 뭐 140 정도 레벨인데 거의 한 5 뭐 이런 데 엄청난 우리가 효과 거둘 수가 있었지만 지금 TP 같은 경우는 이게 또 경우에 따라서 어떤 때는 까만 것보다 빨간 것이 올라가 있어요. 이거는 뭡니까? 피크가 엉뚱한 데에 잡혔다는 거. 이때 비가 오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등등등. 그렇지만은 이게 TP도 TSS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데 T에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뭐 굉장히 잘 할 것 같이 우리가 기대를 많이 했지만 질소에 대해서는 전혀 효과가 없다. 그래서 그런 왜 그럴까 뭐 그런 것도 공부하는 것이 우리 학문하는 거지만 어쨌든 일단은 이 고용물질 TSS와 TP가 굉장히 이 오염물질 농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제거할 수 있다는 건 고무적인 얘기. TN 같은 것들이 왜 그런 거 하니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이것이 제가 뭡니까 이게 지금 퍼센트가 용존성 퍼센트예요. 고용성 퍼센트입니다. 그러니까 TN 같은 경우에는 99.3%가 고용성이라는 얘기는 90%가 녹아있다는 얘기입니다. 녹아있다는 얘기는 침강에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파스포러스 같은 경우에는 고용성이 거의 반 이상 정도 되기 때문에 적어도 반은 제거되는데 여기는 아무리 완벽하게 제거된다 하더라도 90%가 녹아있는 거기 때문에 걔들은 심각으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이트로젠은 특성상 용존성이 많기 때문에 안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또 확인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또 현장을 저희들이 아까 컬럼 테스트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좀 리액터 형태로 좀 바꿔서 현장에 이제 사실은 하고 싶은 게 둔치에다가 좀 바닥에 파묻어 가지고 하고 싶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했고요. TSS는 90%, TP는 60%, TN도 경우에 따라서 뭐 25%도 있지만 50% 제거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얼마나 더러울 때 측정했느냐에 따라서 뭐 효과는 왔다 갔다 하지는 해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었고 저희들은 이제 이게 하천이 있다면 하천변에 이렇게 지하에다 묻어가지고 위에서는 뭐 사람들이 뭐 공원으로 쓴달지 운동 공간으로 쓴달지 아니면 뭐 나름대로 산책하시는 공간으로 쓰게 되면 좋을 것 같다. 건드리지 말고 지하에 파묻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낸 거고요. 이건 지하에 이제 파묻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테스트를 위해서 지상으로 우리가 끌어올린 거고요. 그러니까는 어떤 재료를 쓰고 어떤 장비를 쓸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뭐 특별히 이걸 위해서 제작할 필요도 없고 기존에 있는 뭐 하수관 같은 거 지금 현재 하수관 같은 콘크리트로 만든 게 50cm, 뭐 1m 이런 지름으로 대충 6m 간격으로 나오고 있어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대로 쓰고 중간중간에 고용성 물질들을 제거하기 위한 매놀이죠. 그런 것들을 설계를 한 거고 이런 것들이 좀 자동화될 수 있게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동력 없이 약품 없이 그리고 어떤 이 공간에 대한 우리가 제약을 발생하지 않고 그리고 이 초기에 있는 어떤 오염물질만 제거하는 시스템으로 제가 설계를 해서 만들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관평동에 지금 뭐 원래는 콘크리트로 제작을 해야 되지만 플라스틱으로 간단하게 실험하기 좋게 만들었고, 이건 밸브인데 자동으로 원격으로 우리가 1라인, 2라인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어할 수 있게 우리가 했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기예보에 컴퓨터 시스템을 놓고 현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놓고 현장에 또 원격 제어 시스템을 같이 할 수 있는 아이스톰스를 만들었고요. 이것도 이제 앱을 통해서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건 또 예,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울지도 모르겠지만 뭐 정치를 어떻게 보면 또 지방에서 아니면 또 정부에서 관심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인사들을 또 초청해서 이런 개소식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다시 정리를 하는 건데, 현재 지금 일, 어, 이건 친강 시스템이고, 이건 요가 시스템이고요. 이건 종합관리 시스템을 저희들이 만들었고요. 이 뒤에 나온 것들은 이것들을 반복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그래서 뭐 펌스는 이런 식의 어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설계부터 이런 테스트베드 만들었다. 효과가 있다. 그런 뜻이고, 이것도 이제 그 여가 시스템인데, 요가 시스템 같은 경우에 금방금방 또 맡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좀 약간 거칠기가 좀 구멍이 큰데, 더 자세한 데에서 카트리지식으로 락앤락처럼 저희들이 바꿀 수 있게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쪽 시스템에 별로 좋지 않다는 걸 아직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도 도시의 맨홀 쪽에 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맨홀이라보다도 도로 옆에 우수가 들어오는 그 시스템에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얘들도 성능은 괜찮고요. 그러다 이걸 전체적으로 컴퓨터 시스템을 만들었다라는